제가 열 수 있어요. 아무도 열지 못한 금고 앞 경비원의 딸 서아가 입을 열자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초조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회장이 인생 전부라 믿는 수백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금고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금고에 손을 뻗는 순간 모두가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저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수백억이 들어있다는 그 금고, 정말 열릴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무현 회장의 저택은 오늘도 화려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저택은 마치 궁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넓은 연회장에는 수십 명의 손님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밤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악단이 연주하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저택 곳곳을 채우고 있었죠.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사업가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저마다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웨이터들은 쉴 새 없이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음료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택 한쪽에서 낮고 무거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맞부딪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음악 소리에 묻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대리석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샹들리에의 수정 장식들이 가늘게 흔들리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기만 했던 금고실 입구 쪽에서 붉은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불빛은 마치 심장이 뛰듯 규칙적으로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기계 음성이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잠금 모드. 접근 금지. 음성은 기계적이면서도 어딘가 불길했습니다. 같은 경고 문구가 3번 반복되자 연회장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일제히 금고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군가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조용해진 연회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금고실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손님들과 직원들이 좁은 복도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는 금고를 건드렸냐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택 안쪽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무현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회장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어요. 비켜요. 다들 비키라고요. 회장은 사람들을 밀치며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금고 문을 잇는 힘껏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점점 더 거칠게 금고를 두들겼습니다. 당장 열어. 안에 수백억이 들어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고 표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하학 무늬가 붉게 떠올라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원과 선이 복잡하게 얽힌 무늬가 금고 전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회장 옆에 서 있던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의 얼굴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가 정기 감사 주간인데 만약 금고를 열지 못하면. 이사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쥔 채 금고를 노려봤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틈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경비원 윤대봉이었습니다. 대봉은 저택 경비를 맡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자리에선 언제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금고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한 직원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경비가 여기서 뭐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대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아무도 그를 막아주지 않았어요. 대봉은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택 복도 끝 희미한 조명 아래 한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19살 소녀 윤서아였습니다. 경비원 윤대봉의 딸인 서아는 방금 전까지 저택 뒤편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계 경고음으로 들렸지만 서아의 귀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금속이 떨리는 미세한 울림이 들렸어요. 그것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울림이었습니다. 서아는 물기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금고실 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윤만식은 평생 금고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곁에서 금속 소리를 듣고 자란 서아는 금고가 내는 소리를 남들보다 예민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금고는 말을 한다고 귀 기울여 들으면 금고의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서아는 천천히 금고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13번, 정확히 13번 떨리는 금속 공명음이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는 마치 서아를 부르는 것처럼 그녀에게만 들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금고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벽에 가려 금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13번의 금속 울림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서아는 사람들 틈 사이로 금고를 보려고 발끝을 세웠지만 키가 작은 그녀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며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전국에서 제일 실력 있는 금고 전문가들 다 불러. 지금 당장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허겁지겁 전화기를 꺼내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에 모여있던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화려했던 파티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한 표정으로 금고실 쪽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전문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급히 불려온 5명의 금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각종 공구와 측정 장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금속 광택이 나는 정밀 도구들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전문가가 금고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금고의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각자의 장비를 꺼내 금고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의 붉은 빛이 금고 표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낮은 기계음이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엔 자신만만하던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한 전문가가 금고 측면을 스캔하던 중 갑자기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건 일본 제한 구조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했어요. 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1분 제한이 뭐예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전문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열쇠 구멍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정확히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열지 못하면 금고 내부에서 강철판이 내려와 영구적으로 봉인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열 수 없게 됩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영구 봉인이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의 제작 방식을 보니 윤만식 장인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윤만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회장이 움찔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금고에 손을 대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실력 있다는 전문가가 먼저 시도했습니다. 그가 금고의 특정 부분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금고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60초, 59초, 58초. 전문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금고의 여러 부분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금고 표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30초가 지났을 때 금고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금고 화면에 빨간 글씨로 접근 거부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멈췄지만 그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가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초도 버티지 못하고 경고음에 손을 떼야 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전문가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문가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설계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도구들을 가방에 집어넣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있는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어요. 그때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사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 조사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금고 안에는 수백억 원어치의 금과 보석이 있다고 모두에게 말해왔습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금고는 여전히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금고 표면에서 나는 금소금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것처럼요. 불규칙한 진동이 바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서하는 여전히 금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금고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서한은 천천히 금고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서한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금고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지만 서한은 틈새를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금고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같은 소리인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겹겹이 쌓인 음악처럼 금고는 여러 개의 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었어요. 서한은 그 소리들을 하나씩 구분해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울림, 두 번째 울림, 세 번째. 서한은 속으로 새어가며 금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릴 적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금고마다 고유의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진짜 장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서아가 금고 바로 앞까지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금고 표면을 살짝 스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 순간 서한은 느꼈습니다. 금고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할아버지 금고야.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드신 금고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13개의 걸쇠가 서로 다른 진동수로 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한은 금고 표면에 손을 대고 그 진동을 하나씩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저기 애 좀 봐. 한 직원이 서아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어요. 경비딸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른 직원이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서아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만지다니 주제를 모르네. 한 여직원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얼굴이 빨개지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금고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금고의 진동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애가 금고를 연다고. 전문가들도 못 여는 걸. 정말 웃기네. 경비 주제에 무슨 금고를 알겠어. 직원들의 조롱 섞인 말들이 서아의 귀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금고의 진동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13개의 울림 포인트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각각의 위치가 손바닥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 사람들 틈을 헤치고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서아의 아버지 대봉이었습니다. 그는 서아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런 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서아를 금고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금고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빠, 저 금고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더 이상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아는 확신했습니다. 이 금고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만드신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금고 표면에서 느껴지는 진동의 패턴, 13번 반복되는 울림의 리듬,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작품 방식과 일치했습니다. 멀리서 강 회장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금고에 손을 댔을 때 금고의 붉은 불빛이 잠깐 잦아들었던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회장은 서아를 힐끗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누구지? 회장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스승 윤만식 장인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어린 손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 본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에게 이끌려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금고를 향하고 있었어요. 금고는 마치 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녀에게만 들리는 규칙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금고 표면의 붉은 무늬가 천천히 회전하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계적인 경고등으로 보였지만 서아에게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기다려, 할아버지. 제가 꼭 열어드릴게요. 서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고의 진동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떠난 금고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사람들로 북적이던 복도는 이제 고요했어요. 하지만 금고만은 여전히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째깍거림처럼 들렸습니다. 강 회장은 금고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양복 재킷은 구겨진 채 벗어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깊게 팬 주름이 보였어요. 회장실 앞 복도에서는 이사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어요. 한 이사가 다른 이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금고를 못 열면 큰일입니다. 감사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금고 안에 수백억이 있다고 하셨으니 만약 없다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사들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몇몇 이사들은 이미 자기 몸 건사할 궁리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 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에게 이끌려 나갔지만 서아는 밤새 금고 생각만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기울이면 금고의 울림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부터 뒤척이다 결국 이렇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입었던 앞치마는 벗었지만 옷에는 여전히 주방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지만 값싼 고무줄로 묶은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아는 금고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금고 앞에 주저앉아 있는 회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서아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의 눈빛에는 절망과 지쳐버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아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회장님, 제가 한번 금고를 만져봐도 될까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서아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뭐? 경비딸이 금고를 연다고? 한 직원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전문가들도 못 연 걸 애가 어떻게 열어? 이거 진짜 웃기네. 이사 한 명이 회장에게 다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회장은 천천히 서아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운동화, 싸구려 옷, 거친 손. 회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서아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감히 여기 와서 입을 놀리는 거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10년 넘게 이 집에서 경비를 서는 동안 뭘 배웠겠어? 금고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밖에 더 있나? 주변 직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참았습니다. 금고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여직원이 서아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봐요, 옷에서 주방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설거지하다가 온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아, 맞다. 어제 뒤편 주방에서 봤어요. 그릇 닦고 있던 애 맞네.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옷소매를 내려다봤어요. 세제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은 팔짱을 끼고 서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전국 최고 전문가들도 못 연 금고를 연다고? 우습지도 않아.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금고를 만들 때의 모습, 그 따뜻한 미소, 손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시던 그 시간들이요. 서아는 고개를 들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분 안에 열 수 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1분 안에 연다는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1분? 회장이 한 걸음 더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가 서아를 짓눌렀어요. 넌 대체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책에서 봤어?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했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윤만식의 손녀입니다. 윤만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더 큰 비웃음이 번졌어요. 윤만식? 그 늙은이 손녀라고. 회장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 할아버지가 평생 금고나 만들다 가난하게 죽었다고 해서 네가 금고를 알 것 같아? 피는 못 속인다더니 가난한 건 똑같구나. 그 말에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서아는 꾹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회장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런 애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상하게도 서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30년 전 스승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고집스럽고도 진실한 눈빛이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해봐라.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하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카메라를 서아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나중에 단체 채팅방에 올려야겠어. 경비딸이 금고 앞에서 쪽팔리는 거. 서아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아는 천천히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서아의 아버지 대봉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쥐고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고의 붉은 불빛이 잠깐 깜빡이더니 진동이 미묘하게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금고 표면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는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금고는 마음으로 여는 거란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금고 표면에 가져다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쉽게 시작할 거야? 강 회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서아의 손이 금고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너 정말 자신 있는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서아를 내려다봤어요. 전문가들도 실패했어. 네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자신 있어요. 서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 그 자신이라는 게 내 인생을 걸 만큼 확실한 거야?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 이사가 회장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애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그럼 조건을 내걸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네가 만약 이 금고를 1분 안에 성공적으로 연다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었습니다. 이 저택 전체를 내게 주겠어.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사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이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 저택이 얼마짜리인데요? 수백억은 됩니다. 다른 이사도 거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회장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아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저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내 이름으로 넘기겠어. 법적으로 정식 문서를 작성해서 말이야. 땅도 건물도 모든 게 내 거야.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아버지 대봉도 놀라 입을 벌렸어요.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야. 회장이 복도 끝의 대봉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경비로 일했어도 소용없어. 퇴직금도 한 푼 없고 추천서도 없어. 다른데 취직하려고 해도 내가 막을 거야. 대봉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딸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 둘 다 오늘 당장 이 저택에서 나가는 거야. 짐 쌀 시간도 1시간밖에 안 줄 거야. 어떠냐? 그래도 하겠어?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조건이었어요. 성공하면 저택을 얻지만 실패하면 아버지의 인생까지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아야, 안 돼. 아버지가 멀리서 외쳤습니다. 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다른 일 찾으면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서아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정말 하겠다고.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는 제 할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믿어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서아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비켜섰습니다. 좋아. 내 선택이야. 후회하지 마. 한 여직원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다들 녹화하세요. 나중에 증거로 남겨야 해요. 여러 직원들이 휴대폰을 꺼내 서아를 향했습니다. 이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서아는 다시 금고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금고 화면이 환하게 빛나더니 커다란 붉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60. 그리고 곧바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9, 58, 57. 시작됐어. 카운트다운 시작. 한 직원이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어요. 복도는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회장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금고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턱선이 굳게 경직되어 있었어요. 이마에는 벌써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내 저택이 저 애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55초. 서한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어요. 오직 손끝에 느껴지는 금고의 진동에만 집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대로 금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은 금고 표면의 특정 지점에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깃털처럼 가볍게 눌렀어요. 금고 내부 깊은 곳에서 작은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걸쇠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뭔가 소리 났어. 금고 안에서. 한 직원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말? 벌써? 다른 직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0초. 회장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금고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빨리. 50초밖에 안 남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에 땀을 훔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서한은 회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걸쇠의 위치를 찾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금고 표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점자를 읽듯 미세한 떨림의 차이를 느끼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아의 손이 금고 왼쪽 모서리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진동이 느껴졌어요. 서아는 중지와 약지를 동시에 특정 지점에 대고 살짝 눌렀습니다. 금고 내부에서 두 번째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였어요. 45초. 또 소리 났어. 진짜 열고 있어. 한 이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걸. 회장은 앞으로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서아 바로 옆이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셔츠 칼라가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로 여는 건가.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40초. 서한은 세 번째 걸쇠를 향해 손을 움직였습니다. 금고 오른쪽 위편이었어요. 서한은 손바닥 전체를 그곳에 대고 특정 리듬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한 간격으로요. 세 번째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세 개나 풀었어. 한 직원이 외쳤습니다. 이어서 서한은 네 번째, 다섯 번째 걸쇠도 연속으로 풀어냈습니다. 금고 내부에서 여러 개의 기계 장치가 움직이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리며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저 애가 정말로. 한 여직원이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녹화하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35초. 회장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손바닥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저택을 내걸었는데 정말로 성공하는 건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30초.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아의 손이 금고 위에서 멈췄어요. 여섯 번째 걸쇠를 찾고 있었지만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금고 표면을 이리저리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왜 멈췄어? 왜?
회장이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다고. 빨리. 역시 안 되는 거 아냐? 한 직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였어.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봉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5초. 서하는 눈을 더 꽉 감고 집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을 모두 차단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금고가 숨바꼭질을 하면 금고에게 물어봐. 서하는 금고 중앙에 손바닥을 펼쳐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금고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빨리. 25초야.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서하의 어깨를 잡으려다 멈췄어요. 손이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빨리 하라고. 20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하의 손바닥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금고가 답하고 있었어요. 6번째 걸쇠는 예상과 다른 곳, 금고 하단 모서리에 있었습니다. 서하는 재빨리 몸을 낮추며 그곳을 찾아 눌렀습니다. 6번째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찾았어. 또 열렸어. 한 이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15초. 서하는 이제 속도를 냈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를 빠르게 찾아 풀어냈어요. 금고와 서하의 손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이제 서하 바로 옆에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금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택이 내 평생의 저택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초. 서하는 10번째 걸쇠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금고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높은 소리였어요. 금고 화면에 빨간 글씨로 위험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금고 내부에서 무거운 강철판이 움직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강철판이 내려온다. 한 직원이 패닉 상태로 외쳤습니다. 회장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내 저택이 날아가. 그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7초. 하지만 서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11번째 걸쇠를 정확히 찾아 눌렀습니다. 금고의 경고음이 더욱 커졌지만 서하는 듣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봉이 두 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서하야, 제발 우리 딸 할 수 있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5초. 5초. 5초밖에 안 남았어요. 한 직원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하는 12번째 걸쇠를 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회장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실패해라.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초. 금고 내부에서 강철판이 내려오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진짜로 봉인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2초. 서하는 마지막 걸쇠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금고 정중앙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서하는 그곳에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서하가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1초. 서하가 엄지를 꾹 눌렀습니다. 마지막 금소금이 금고 안에서 울렸어요. 0초. 화면의 숫자가 0이 되는 바로 그 순간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무거운 금속문이 움직이는 깊고 낮은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비틀거렸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회장은 입을 벌린 채 금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열렸어, 정말로 열렸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내 저택이 저 애한테. 복도 끝에서 대봉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야,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조롱하던 직원들도 비웃던 이사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비딸이 저택 주인이 되는 건가? 금고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내부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이제 3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금고 안의 비밀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회장이 평생 믿어왔던 수백억 원의 보물, 그리고 서아가 이긴 저택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금고 안을 향해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금고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가장 먼저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다가 곧 굳어졌어요. 입이 천천히 벌어지며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회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목을 빼고 금고 안을 보려고 했습니다. 기대에 찬 표정들이었어요. 그들은 금빛 찬란한 금괴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어치의 보물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 카메라를 켜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금고 내부 조명이 켜지며 안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나무 상자 몇 개만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오래된 물건들이었습니다. 금빛은커녕 회색빛과 갈색빛만 감돌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금은 어디 있어요? 한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금고 안을 더 들여다보려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크게 뜨고 구석구석 살폈지만 보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석은요? 수백억짜리 보석은 어디 있냐고요? 다른 직원이 거의 소리를 지르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보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금고 안은 허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 원어치의 보물이 있을 거라던 금고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상자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회장의 얼굴은 창백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양복 칼라가 땀에 젖어 있었어요. 이럴 수가, 보물이 없어. 수백억이 어디 갔어?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고르며 금고 안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큰 양피지에 그려진 도면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한 선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기계 장치와 톱니바퀴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조금만 거칠게 다뤄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아는 두 손으로 양피지를 받쳐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금고 설계도였습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와 걸쇠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곳곳에 빈 공간이 있었고 연필로 쓴 메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여기를 어떻게 개선할까?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 언젠가는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설계도 맨 위에는 붓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금고 계승자에게. 먹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이건 미완성 금고 설계도예요. 서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한 직원이 투덜거렸습니다. 설계도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어디 있냐고요? 설계도 옆에는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였어요. 세월이 흘러 색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표면에는 붓글씨로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대봉에게. 글씨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대봉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기 이름이 금고 안에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어요. 아빠 이름이 여기 있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상자를 들어 올리자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한 이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비 이름이 왜 금고 안에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나무 상자 옆에 놓인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양피지로 만든 봉투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무현에게. 역시 정성스러운 붓글씨였어요. 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글씨를 보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단번에 알아봤기 때문이었어요. 30년 전 스승 윤만식의 글씨였습니다.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장인의 손에서 나온 그 글씨였어요. 회장은 그 글씨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또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낡은 금속 인감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윤만식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인감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업용 도구 몇 개가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천을 살짝 열어보니 작은 망치, 정밀줄, 측정 도구들이 보였어요. 모두 장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손잡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래된 열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슬지 않게 잘 보관된 공방 열쇠였어요. 작은 종이 쪽지가 열쇠에 묶여 있었습니다. 연신내동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수백억은 어디 있어요? 한 여직원이 거의 울먹이듯 물었습니다. 그녀는 보물을 기대했던 자신이 바보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무현에게라고 적힌 봉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봉투를 집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턱까지 흘러내렸어요. 주변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수백억이 없다는 것은 회사의 큰 문제였어요. 감사해서 뭐라고 할지, 이사회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 이사가 회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른 이사가 그를 말렸어요. 서아는 금고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어요. 이 금고는 처음부터 돈을 담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는 여기에 다른 것을 담아두셨던 것입니다.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요.
서한은 미완성 설계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금고는 보물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시간 상자였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진짜 유산이 이제야 주인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서한은 윤대봉에게라고 적힌 나무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오동나무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견고했어요. 서한은 천천히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복도 끝에 서 있던 아버지 대봉은 딸이 다가오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뒷걸음질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야, 아빠는 괜찮아. 그냥 두렴. 대봉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이거 아빠 이름이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남기신 거예요. 서아가 상자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대봉은 상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상자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자기 이름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게 아버님 글씨. 대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직원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복도를 감쌌어요. 대봉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접혀서 놓여 있었습니다. 대봉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펼쳤어요. 종이는 법률 문서 형식이었습니다. 위쪽에는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인장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봉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연신내동에 있는 작은 공방의 소유권 문서였습니다. 건평은 20평 정도로 작았지만 법적으로 정식 등록된 건물이었어요. 주소, 집원, 면적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주 이름 란에는 윤대봉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이건 공방 문서 내 이름으로. 대봉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손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문서 밑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대봉이 천을 조심스럽게 풀자 금속 장인 도구 세트가 나타났어요. 작은 망치, 정밀줄, 캘리퍼스, 측정도구, 정으로 된 조각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윤만식 장인이 평생 사용하던 것들이었어요. 도구들은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잡이에는 긴 세월 동안 쥐고 쓴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윤이 나고 달아있는 부분들이 역력했습니다. 망치 손잡이는 손의 모양대로 약간 움푹 패여 있었어요. 대봉은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딱 맞았어요. 아버지가 쓰던 도구였기에 아들의 손에도 똑같이 맞았습니다. 대봉은 망치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구 밑에는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대봉은 그것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펼쳤어요. 아버지 윤만식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글이었어요. 먹이 약간 번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봉아, 이 아비가 내게 많은 것을 주지 못했구나. 평생 금고만 만들다 보니 부자가 되지 못했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사주지 못했다. 좋은 옷도 좋은 신발도 사주지 못했구나. 가진 것이 적어 항상 미안했다. 대봉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지에 물방울이 떨어져 번졌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설 자리는 남겨두었다.
공방은 작지만 내 것이다. 도구들도 내 것이다. 이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다. 기술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단다. 세상이 내게 힘들어도 내 손에는 기술이 있다. 그것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대봉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힘내거라,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는 아이다. 내 안에는 장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날을 믿는다. 아비는 항상 내 편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글이었어요. 마지막 문장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윤만식 장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날짜였습니다. 대봉은 편지를 읽다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흐느꼈어요.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대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까까지 경비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도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여직원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도 붉어져 있었어요. 한 남자 직원은 주먹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한 이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금고 안에 진짜 유산이 경비한테 있었네요.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 금고는 처음부터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유산이었어요. 한편 강 회장은 여전히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떨렸지만 봉투를 집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스승의 편지였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이 적혀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어요. 봉투는 두꺼웠습니다.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찢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손을 떨며 첫 장을 펼쳤어요. 스승 윤만식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글씨였어요. 회장은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은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변 이사들이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말이 30년 만에 회장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회장의 가슴을 하나하나 찔러왔어요. 금고실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한쪽에서는 제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심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은 채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무현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 마지막 금고가 드디어 열렸구나. 네가 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열었는지 궁금하구나.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지에 물방울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회장은 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금고는 너와 함께 완성하고 싶었다. 너는 내가 가르친 제자 중 가장 재능이 있었다.
손재주도 좋았고 머리도 좋았지. 나는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스승의 따뜻한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네가 선택한 길을 보고 나는 말릴 수 없었다. 기술을 훔쳐 성공했구나. 내가 평생 연구한 것들을 내 이름으로 특허냈지. 나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단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스승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그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낡은 작업실이 보였어요. 먼지가 날리는 오후였습니다. 스승은 밖에 나가 계셨고 젊은 무현은 혼자 작업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금고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승이 평생 연구한 결과물이었어요. 무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설계도를 들고 복사기로 향했습니다. 복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윙, 윙. 그 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복사가 끝나자 무현은 원본을 재빨리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사본을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다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특허청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스승의 기술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려는 서류였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스승님은 돈에 관심 없으시니까. 나만 성공하면 돼. 젊은 무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어요. 그는 특허청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보였습니다. 특허 승인이 난 다음 날이었어요. 무현은 작업실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스승님,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무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무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스승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스승은 작업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현은 스승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스승이 작업실을 떠나던 날 무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스승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날 무현은 작업실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이 금고 안에는 네가 찾던 보물이 없다. 금도 없고 보석도 없다. 대신 내가 남긴 것은 진심이다. 그리고 내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 무현아, 너는 정말 행복하냐? 훔친 기술로 쌓은 부와 명예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스승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진실을 밝혀라. 그것이 네가 다시 사람이 되는 길이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부디 용기를 내거라. 회장은 편지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목 놓아 울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쉬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회장을 바라봤어요. 저렇게 무너진 회장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위엄 있던 회장이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이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른 이사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은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한은 멀리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배신한 사람이지만 30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만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께 평생 빚졌다.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서아에게 다가갔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오직 회장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서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훔친 기술로 이 모든 걸 쌓았다. 저택도, 회사도, 명예도.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회장이 직접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말이 밖으로 퍼지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서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60대 노인이 19살 소녀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택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이런 회장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원한다면 뭐든 주겠다. 약속대로 저택도 내 것이고 회사 지분도 줄 수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회장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서한은 한참 동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죽이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모두가 서아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돈도 회사도 필요 없어요. 회장이 놀라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놀란 얼굴로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한 여직원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택도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 하나만 해주세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세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어요. 그는 서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금고 기술이 누구의 것인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장인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서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후회의 표정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눈을 감고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뜨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이사가 급히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사들도 황급히 회장을 둘러쌌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주가가 폭락합니다.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쏟아질 겁니다. 이사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3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어.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기자회견장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격렬히 반대했어요. 새벽부터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건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한 이사가 책상을 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었어.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진짜가 아니야. 회장은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사들이 뒤따라 나왔지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장은 검은색 양복을 단정히 입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비서가 옆에서 회장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에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회장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조명이 환하게 그를 비쳤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 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제가 보유한 모든 금고 기술 특허는 제 것이 아닙니다. 순간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어요.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고 기술의 진짜 주인은 윤만식 장인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제 스승이신 윤만식 장인님의 기술을 훔쳤습니다. 그분의 평생 연구를 제 이름으로 특허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키웠고 부를 쌓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윤만식 장인님은 평생을 금고 연구에 바치신 진정한 장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가난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회장은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카메라들이 그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기자회견장 맨 뒤편에서 서아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봉도 그녀 옆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습니다. 대봉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자회견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장은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기술을 훔쳤는지, 어떻게 특허를 냈는지, 30년 동안 어떤 고통 속에 살았는지요. 카메라는 그 모습을 생중계로 내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진실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윤만식이라는 이름이 30년 만에 세상에 다시 알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만식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TV 뉴스마다 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잊혀진 장인, 배신당한 천재, 30년 만에 명예회복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30년 전 작업실에서 금고를 만들던 그의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인터넷에서는 장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강 회장의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했고 이사회는 매일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일부 이사들은 사퇴했고 일부는 회장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사라졌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한은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 연신내동, 낡은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공방이었어요. 2층 건물의 1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없었어요. 하지만 철문은 여전히 튼튼해 보였습니다. 서한은 금고 안에서 나온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잠겨있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천천히 돌렸어요. 뻑뻑했지만 곧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냄새 속에서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한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딸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작업실은 그대로였습니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떠난 그날 그대로 시간이 멈춰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반쯤 만들다 만금고 부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정교한 가공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벽에는 각종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망치, 줄, 드라이버, 캘리퍼스가 제자리에 있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살짝 닦았어요. 나무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어요. 작업대 모서리에는 연필로 그은 작은 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치수를 재던 흔적이었어요. 작업대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종 크기의 드라이버, 정밀 드릴 비트, 측정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도구들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벽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완성된 금고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어린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6살쯤 되어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여기서 일하셨구나. 서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한은 가방에서 금고 안에 있던 미완성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업대 위에 펼쳤어요. 햇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설계도를 비쳤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공중에 날렸어요. 서한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를 더 이 부분은 다시 계산, 시간이 부족하다, 언젠가 누군가 이어주겠지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들은 세월이 흘러 약간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설계도 맨 아래 구석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어요. 계승자에게 마이너스 완성은 네가 하거라. 할아버지가. 서한은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새 종이를 꺼내 설계도를 옮겨 그리기 시작했어요. 연필을 잡은 손이 처음엔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선을 그었어요.
자와 컴퍼스를 사용해 정확한 치수를 재고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쉬지 않고 설계도를 그렸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끔 물을 건네주거나 불을 켜주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오후 햇살이 작업실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서아는 마침내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설계도의 빈 부분이 채워졌어요. 할아버지의 미완성 작품이 손녀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어받았어요. 서아가 설계도를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아는 본격적으로 작업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도구들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먼지를 깨끗이 닦고 녹을 제거했어요. 기름칠을 하니 도구들이 다시 빛을 냈습니다. 작업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작업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업실 문 앞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윤만식 금고 공방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직접 목공소에 주문해서 만든 간판이었어요. 나무에 글씨를 새겨넣은 정성스러운 간판이었습니다. 서아는 매일 아침 일찍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금고 부품을 만들었어요. 망치로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업실에 울렸습니다. 땅땅땅,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장인의 소리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멈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첫 번째 금고 부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지만 정교했어요. 할아버지의 기술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손에 들고 햇빛에 비춰봤어요. 금속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완벽한 곡선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작업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아는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올 용기가 나지 않는 듯 했어요. 서아는 작업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스승과 함께 일하던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요. 회장은 작업대 위에 완성된 설계도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스승님의 마지막 금고를 네가 완성하는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건 네가 쓰렴. 좋은 장비를 사거나 필요한 데 쓰고. 서아는 봉투를 보지 않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됐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회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서아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아 금속을 다듬고 있었어요.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30년 만에 진짜 장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작업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날렸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매일 작업실에 나와 금고를 만들었어요.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더욱 빛났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금고를 완성했습니다. 크지 않은 금고였지만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모든 기술이 담겨 있었어요.
13개의 걸쇠, 정교한 구조, 그리고 장인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한은 금고 표면을 부드러운 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햇빛에 금속이 부드럽게 반짝였어요. 그녀는 금고 옆면에 작은 명판을 붙였습니다. 정으로 직접 글씨를 새긴 명판이었어요. 윤만식 장인 설계 마지막 금고. 윤서아 완성. 작업실 밖에서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서한은 벌써 다음 금고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장인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녀에게 이어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